발견의 즐거움 TVN 인사이트.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견물생심. 여기 한자인데 다 아시네요. 네. 견물생심이 무슨 뜻인가요? 우리 홍록기 선생님 한번. 일단 눈에 풀이해 보이면 주시죠. 갖고 싶다. 그렇죠. 보이면 갖고 싶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눈에 보였어. 그래서 내가 그거에 대한 욕심을 내는 거를 정당화하는 경우가 있는데 신경과학적으로 보면은요. 평소에도 욕심은 항상 있습니다. 갖고 싶은 거는. 근데 그 갖고 싶은 거를 행동으로 옮길 때는 눈으로 보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렇죠. 예. 평소에는 욕심을 안 부리다가 왜 뭔가를 보게 되면 그거를 갖고 싶은 욕심을 내게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건 카푸친 원숭이인데요. 보시면 이 원숭이는 돌을 줬을 때 오이를 줬죠. 시원한 오이 맛있잖아요. 예, 맛있게 먹습니다. 그런데 옆에 친구는 똑같이 돌을 주게 되면은 더 맛있는 포도를 주는 거를 봤어요. 그래서 이제는 욕심이 생긴 거죠. 다시 나도 간다. 포도를 주겠지. 그런데 오이를 주니까 그래서 이런 욕심이라는 게 이렇게 우리가 눈으로 보고 생긴다는 거죠. 이제는 고민하는 거예요. 이제 정말 줄까 안 줄까. 불신이 생긴 거죠. 근데 믿고 줘봤어요. 한 번 더 믿어줄게. 근데 또 오히려 줘요. 그래서 이제는 분노를 하게 되는 거죠. 탐욕신경은 남이 가진 걸 보면은 본격적으로 이제 행동을 시작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실험을 한번 해봤습니다. 아까 MPA 신경을 자극을 해봤어요. 지금도 자극이 되고 있어요. 근데 목표가 없으니까 그냥 아무렇지도 않다가 드디어 목표를 발견했죠. 이 주의 행동을 보십시오. 와, 봤어요. 우와! 점프를 했어. 네. 그래서 이거를 갖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죠. 와. 우리는 이거를 뭐라고 그러냐면 목적 지향적 행동이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욕심이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목표를 발견했을 때 비로소 그 욕심을 부리게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목표가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요구의 발현의 다단계에 대해서 우리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욕구는 항상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런 욕구는 있어요. 그런데 그 욕구가 행동으로 나타나기 위해서는 목표를 발견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목표만 발견해서는 안 되고요. 그 목표를 내가 가질까 말까를 결정을 해야 돼요. 결정을 했으면 계획을 세웁니다. 그래서 행동을 하게 되죠. 그래서 세상에 많은 범죄들이 우리의 욕구랑 관련이 있잖아요. 우리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범죄를 하는데 그게 정당화될 수 없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욕구는 있지만 우리가 목표를 설정 안 할 수도 있죠. 그죠? 혹시 실수로 목표를 설정을 정말 갖고 싶어 목표를 정했다가 할지라도 우리가 행동으로 결정을 안 할 수도 있죠. 그래서 우리가 그 행위를 했을 때는 이 욕구가 있어서만은 아니고요. 그 여러 단계를 거쳐서 이렇게 행동을 하게 된다는 그 많은 단계가 있다는 겁니다. 그럼 이런 계획을 세우는 부위가 어디냐면은 우리 전두엽입니다. 여기 이마 앞부분에 보시면 이 뒤에 있는 게 전두엽인데요. 그래서 여기서는 많은 계획을 하게 되죠. 그래서 미국에서는요, 그 범죄인을 대상으로 해서 이 전두엽 절제술을 시행을 했습니다. 눈 밑에다 꼬챙이를 넣어서 전두엽을 파괴하게 되면 이 사람이 그런 욕구가 있어도 실행을 못해요. 예. 나쁜 사람을 천사를 만들었다고 그래서 에드가 모니스라는 박사님이 노벨상을 받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수술을 받은 사람들이 결국에는 이 사회에서 적응하지 못하고 많은 문제들을 나타나게 되겠죠. 그래서 이 전두엽이 하는 일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 욕구들이 되게 많잖아요. 이 욕구들은 항상 전두엽한테 민원을 보냅니다. 야, 이번에는 내 욕구를 좀 들어줘. 나는 배고파, 먹고 싶어. 난 사랑을 만나고 싶어. 물건을 갖고 싶어. 나 여기 너무 안 좋은 것 같아. 강의 재미없어. 여기 피할래. 이렇게 회피 욕구. 그리고 공격 욕구. 강의 재미없어. 때려주고 싶어. 공격 욕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욕구들이 계속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원리. 우리는 주어진 시간에 한 번에 한 가지 욕구를 위해서만 행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른바 욕망의 채널입니다. 욕망을 눌렀다고 생각하잖아요. 없앴다고 생각하잖아요. 그게 아니고요. 다른 욕망을 가지고 생활하고 있을 뿐이에요. 우리는 욕망의 채널을 하루에도 몇 번씩 바꾸면서 생활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실험을 해봤습니다. 이 수컷 쥐한테 암컷 생쥐와 물건을 같이 넣어줬어요.
그런데 지금 이 수컷 생쥐가 암컷 생쥐한테 구애를 하는 장면이에요. 저 관심 있어요. 시간이 있으세요? 관심을 보이는 거예요. 이 암컷 생쥐가 보니까 괜찮은 것 같아요. 전망이 있어 보여요. 그래서 예, 호감을 갖고 이 암컷 생쥐가 좋아요. 한번 우리 사귀어 볼까요? 하고 이제 접근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순간에 그 물건에 대한 욕망 회로를 자극하기 시작했어요. 과학자들이. 그래서 이 쥐는 이미 욕구가 채널이 바뀌었어요. 이제 더 이상 이 암컷에 대해서 관심 있는 것이 아니라 물건에 관심이 있어서 지금 막 여러 개 뒤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공격도 하고 나는 지금 물건을 찾아야 돼 하고 계속 관심을 갖다가 물건을 찾았어요. 여기다. 그러니까 아름다운 암컷 생쥐를 두고 와우. 예, 게임 아이템만 이렇게 수집하는. 와, 신났어. 난리 났어. 난리 나죠. 계속 이렇게. 좀 황당하죠, 그죠? 네. 이렇게 집에 와서 게임만 하는 남편. 예, 그런 장면이 돼 있는 거예요. 욕망의 채널이 이렇게 바뀌어서 이렇게 나온 현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건 또 드라마틱한 경우인데요. 이게 밥은 원숭이인데 이 레오파드가 사냥을 했어요. 근데 그 순간에 옆에 아기가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표범이 엄마 표범이었나 봐요. 그래서 그 식욕의 채널을 이 모성애의 채널로 바꿉니다. 어머, 새끼 원숭이를. 어머. 그래서 이 새끼 원숭이를 보는 순간 이 뇌에 그런 욕구의 채널이 바뀐 거죠. 이 새끼 원숭이를 일시적으로만 그런 게 아니라요. 계속해서 돌봅니다. 그래서 나무 위에 위험한 데 올라갔을 때 원숭이는 원래 이런 데 위험하지 않은데 예. 이 엄마 입장에서는 너무 불안한 거예요. 이렇게 새끼들을 돌보는 거죠. 그래서 얘를 데리고 이제 안전한 곳으로 이동하려고 세게 무는 것이 아니라 살짝 물러서 이렇게 살짝. 예, 살짝 다칠까 봐. 물러서 이렇게 이동을 시키는 거죠. 이야. 이런 행동 너무 귀여워서 이렇게 하는 행동이죠. 어머. 핥아주고. 이야. 그렇죠. 아까 최강창민 씨가 샤이니 얘기를 했는데요. 이렇게 공격성, 경쟁심, 뭐 그런 채널에서 조금 바꾼다 그러면, 그죠? 부성애로 이렇게. 동생이고 하니까 우리 가족같이 이렇게 핥아주고. 보듬어주고. 이리 와. 그다음에 배고플 때 또 맛있는 거 사주고. 예, 이런 채널을 바꾼다 그러면 충분히 우리가 공격성을 제어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뭔가를 집착을 할 때, 현재 나의 욕망의 채널은 어디에 맞춰져 있을까? 예, 그걸 한번 생각해 본다면 우리 삶을 잘 조절할 수 있지 않을까? 예,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